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가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조금 진행되는데요. 그냥 놓치시지 말고요. 꼭 이게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정리하시고, 궁금한 점은 꼭 질문해 주시고, 혹여나 뭐 메일도 괜찮으니까 메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비대면 때, 못했던 질문들은 대면 수업 때 꼭 한번 또 질문해 주셔서 본인의 이해를 꼭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차 3주차는요 저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볼 내용이 음이름, 변화표, 임시표, 조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샵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샵이라고 하면 네, 올림의 뜻이죠. 반음을 올리라는 뜻이고요. 플랫, 예, 내리는 의미죠. 그래서 가끔 이제 올리고 내리고를 착각하셔서 발음을 잘못 내리거나 잘못 올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추럴, 내추럴 제자리표에 대해서도 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샵은 더블 샵이라 해가지고요. 예, 요런 X자 표시로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더블 플랫 플랫이 두 개 붙여 있는 겸 내리표 같은 경우는 따로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은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하고요. 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점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은 악보상에 더블샵이 나오면 샵을 두 번, 네, 반음을 두 번 올려라. 플랫이 두 번, 플랫을 내림을 두 번 하여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변화표 한번 보겠습니다. 악곡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곡 전체를 변화시키거나 악곡 도중 어떤 음을 일시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또는 변화된 음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릴 때 쓰이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 내림, 제자리표, 더블, 샵, 더블, 내추럴, 어, 더블 내추럴, 플랫, 더블 플랫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더블 플랫입니다. 예, 내추럴, 예, 있고 더블 플랫, 예,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내추럴로 표시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플랫입니다. 더블 플랫, 예, 겹 내림표고요. 이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 중에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악보를 보게 되면 임시표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임시표의 영향은요. 한 마디의 마디 끝 보이시죠? 마디 끝인 여기 마디 끝이 여기죠. 예, 여기까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겹세로 줄이고요. 자, 그럼 개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 미고요. 이건 뭐죠? 파고요. 왜냐면 임시표는 이렇게 뒤까지 영향을 주는 거지 여기 앞에 붙었다고 이렇게 앞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 파, 그 다음에 뭐죠? 파샵이 된 거고요. 솔. 여기는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 자리는 네, 파샵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임시표는 예, 그 붙은 마디 끝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파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 솔, 이건 뭐죠? 파샵일까요? 파인가요? 예. 마디가 끝났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앞에 붙어 있다 하더라고. 그냥 파. 레, 도, 시. 그 다음에 라, 도샵, 라, 미. 이건 뭐죠? 앞에 도샵이 붙어 있으니까 영향을 줍니다. 도샵이고요. 근데 특이한 경우는 이런 것들이죠. 예. 뭐가 붙어 있죠? 여기. 예. 같은 음을 연결하는 줄이 있죠. 붙임줄이죠. 타이라고 했고요. 근데 그 사이에 마디가 있죠. 마디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붙임줄인 경우입니다. 도샵, 미, 시, 예. 여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유효하다, 무효하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붙여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아마 이런 경우지 싶습니다. 네. 근데 보통 뭐 동용어나 예, 이런 악보에는 이렇게 뭐
붙임줄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은 잘 없는데 혹여나 이제 그 조금 동요도 조금 어려운 동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조금 뭐 가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임시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예, 그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표라는 것도 있지요. 조표. 예. 저희가 일단 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높은 음자리표냐, 낮은 음자리표나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높은 음자리표의 도를 으뜸음, 강원도라고 하죠. 예, 여기 높은 음자리표에 예, 예, 제일 가운데 있는 도입니다. 낮은 음자리표 으뜸음은 예, 낮은 음자리표 여기 낮은 음자리표죠. 그 다음에 가운 음자리표 예,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바는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온음 자리라고 해가지고요. 예, 요 빨간 선 보이시나요? 예, 요 선이 이제 도운 겁니다. 그럼 여기도 요 안이 도겠죠. 그래서 이 으뜸음이 레, 으뜸음이 시 이렇게 으뜸음이 도죠. 도인데 실제로 보이는 음들은 C에 위치하고 있고 레에 위치하고 있죠. 테너, 알토, 호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예, 달라지게 되죠. 자, 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 신나는 비트, 뭐 비트라는 말이 뭐 되게 좀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그래서 신나는 음악, 그 다음에 뭐 규칙적으로 이어질 때 예, 그런 말을 비트, 뭐 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음악이 진행될 때 일정한 시간마다 새겨지는 단위. 한 박의 길이는 보통 0.1초에서 1.5초 정도 됩니다. 박이 필요에 따라서 연결 및 분할되어 음악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보다 이제 더 넓은 의미는 뭐죠? 박자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몇 분의 몇 박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 악보에서는 몇 분의 몇 박자, 4분의 4박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이라는 개념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이 도는 몇 박인 거죠? 8분 음표죠. 그러니까 2분의 1박입니다. 4분 음표는 몇 박이죠? 한 박입니다. 박이라는 개념이 예, 여기 꼬리에 따라서 줄에 따라서 달라진다. 점이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박자라는 개념은 예, 이 한마디 안에 몇 박자 혹은 네, 몇 박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박자라는 개념이 또 있죠. 4분의 4박자는 셈열임이 어떻게 되나요? 강, 약, 중강, 약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강세가 있고요. 약세가 있고요. 중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약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박, 약박이 어떤 일정한 주기로 진행될 때 박자가 형성된다. 근데 이런 리듬이 없으면 이 박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4분의 4박자를 4분의 3박자로 연주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셈여림, 강박, 약박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됐고요. 4분의 2박자는 강, 약. 4분의 3박자는 뭐죠? 강, 약, 이렇게 박자가 형성됩니다. 박자표라고 하는 거는 분수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죠. 4분의 4박자다, 4분의 3박자다. 분모는 음표, 예. 그 다음에 분자는 한마디 안에 박의 수, 예, 몇 박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4박자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 마디 안에 예, 몇 박이 들어있는지가 이제 아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8분의 6박자 있죠? 예, 8분의 6박자의 셋녀림은 강, 약, 중강, 약. 예, 이렇게 해서 6박이 되는 리듬이 있습니다. 자, 박자의 단위들 한번 보죠. 호박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겹박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섞임, 혼합박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 4, 8분음표를 한 박으로 하는 박자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겹박자
자는 이 호박자 3개가 겹쳐서 한 박의 단위가 됩니다. 섞이면요, 2, 3, 4, 6박 계통이 아닌 5박, 7박과 같이 홀수박자와 짝수박자인 박자입니다. 변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설명은 저희 2주차 마지막 부분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박자의 종류. 뭐 잘 알고 계시는 거죠.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인데 아까 박자의 개념이 호박자, 두박자, 호박자, 세박자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겹박자, 두박자, 겹박자, 세박자, 섞인 박자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본 형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자의 종류는 이렇게 호박자가 있고요. 겹박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호박자에도 2박, 3박, 겹박자에도 2박, 3박, 4박 이렇게 그 다음에 섞여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뭐 박자의 단위는 4분의 5박자, 4분의 7박자. 기본적으로 뭐 동요 같은 데는요. 보통 쓰이는 박자는 4분의 3박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충곡이 나올 때는 뭐 보통 4분의 3박자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4분의 2박자 이런 개념 정도인데 지금 여기는 조금 세분화돼서 보는 것들이라 이런 곱박자의 개념이 있다, 겹박자의 개념이 있다, 섞인 박자의 개념이 있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셈여림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붙임줄을 이어가면서 만들어진 경우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셈박과 여림박의 규칙적인 진행이 작곡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셈여림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4분의 3박자는 셈여림이 어떻게 되죠? 강, 약, 약입니다. 그러면 이 미는 강, 이 솔은 약, 도는 약이 돼야 되는데 이 붙임줄 때문에요. 이 붙임줄 때문에 이 각이 강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저희는 당김음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영어로는 syncop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 syncopation이라는 뭐 국제목도 되게 많거든요. syncopation 하면 당김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 약, 박 여기 약박인데 이게 강박이 나와요. 이거 연주하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강, 약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연주는 약, 강박이 됩니다. 심표에 의한 변화도 당연한 거고요. 압박에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쉬어버리니까 그 강세가 뒤로 오는 경우 뭐 발생합니다. 부호에 의하면 여기는 액센트가 뒤로 넣어놨죠. 그러니까 강, 약, 약의 박자에 강을 넣어야 되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첫 박에 강이 와야 되는데 첫 박에 약이 오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마디와 세로줄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자, 마디라는 개념은 아까 줄이 있던 그 구간이고요. 세로줄, 겹세로줄, 끝세로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디와 마디를 구분할 때는 무슨 줄? 세로줄을 쓰고 있고요. 박자나 조표 등이 바뀌거나 기호 등의 표시로 주의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는 겹세로줄, 세로줄이 겹쳐있는 형태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거기 끝날 때는 끝세로줄, 뭐죠? D가 더 진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건 곡이 끝났을 때 쓰게 됩니다. 이렇게 끝세로줄이 있고요. 자, 갖춘 마디, 못 갖춘 마디 이렇게 여린 내기, 센 내기가 있고요. 박자표에 정해진 박수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마디. 첫 박을 강하게
연주, 그 다음에 박자표에 정해진 박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마디, 이런 걸 못 갖춘 마디라고 합니다. 보통 못 갖춘 마디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제일 첫 마디에 4분의 3 박자인데 한 박만 있다든지, 8분음표 있으면 분명히 그 박자는 제일 마지막 마디에 4분의 3 박자일 경우는 나머지 박자가 제일 마디 끝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기호들 한번 보겠습니다. 숨표, 느림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데요. 숨표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는 단위입니다. 저희가 뭐 놀이할 때도 숨을 쉬는 구간이 있어야죠. 숨을 계속 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참을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숨을 참고 이어서 부르는 걸 보통 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악절, 프레이즈를 끝날 때마다 숨을 쉬어야 할 부분에 숨표를 표시를 해서 숨을 쉬는 구간입니다. 숨은 곡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빨리 단위박 내에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자, 페르마타. 이 페르마타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저번 학기 기학 1시간에 느림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느림표는 이렇게 생겼죠. 예, 이탈리아 가시면 뭘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버스 정류장. 예, 실질적으로 페르마타라는 단어를 이탈리아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쓰고 있습니다. 왜죠? 버스가 쓰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음악 용어로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실제 길이보다 2~3배 느려서 연주하라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그 음에서 멈춰서 소리내라는 뜻이고요. 예, 멈춤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페르마타는 이제 정류장, 버스 스탑입니다. 스탑.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솔라시도 레미 파 이렇게 해서 완전 정차하는 겁니다. 예, 페르마타 끝나면 바로 원래 속도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조금 그 언어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받쳐지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쉽게 또 설명하고 또 오래 기억이 남도록 뭔가 이런 뭐 교통 관련 주제를 통해서 페르마타를 같이 설명하는 이런 경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한 용어의 정의랑 그 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외국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서 보셨다시피 붙임줄 뭐죠? 타이라고 하죠. 남자들이 목에 메고 있는 것들을 넥타이라고 하죠. 목에 매는 목에 줄을 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음을 붙여서 한 음처럼 연주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다른 높이에 있는 음을 연결하는 것을 이음줄, 슬러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어서 부르는 거고요. 붙임줄은 첫 번째 거는 부르지만 두 번째 건 부르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상에 보면 붙임줄을 같은 높이에 있는 걸 연결해 놓으면 이거는 연주하지만 이거는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음줄은 이렇게 이어 놓은 거죠. 이음줄은 두 개 다 연주를 하지만 끊어서 연주하지 않고 이어서 또 붙임줄 보이고요. 시라 이음줄 보이고요. 여기는 미는 붙임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카토에 대한 개념입니다. 스타카토란 말은요, 끊어서 짧게 연주하는 뜻입니다. 음표의 길이의 약 2분의 1 길이로 연주하는 겁니다. 스타카토는요, 원래 4분음표는 한 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0.5박만 연주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표의 머리 위나 아래에 이런 표시를 하고 있고요. 메조 스타카토 있습니다. 스타카토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이 위나 아래고 있는 경우는 메조 스타카토. 그래서 음표의 길이를 4분의 3 길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0.75초가 되는 거죠. 원래는 1의 길이를 연주하지만 몇 초 스타카토가 들어오면